이번에는 2장 엑셀 파일 다루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즉, 파이썬으로 엑셀 파일을 다루는 방법들을 살펴볼 텐데요. 엑셀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일 거예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이 엑셀 파일을 한 번 이상은 꼭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엑셀 프로그램보다 파이썬을 활용했을 때 더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백 개의 엑셀 파일을 하나로 합친다거나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엑셀 파일에 수출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은 파이썬으로도 쉽고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으로 엑셀 파일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엑셀 파일을 다루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 저희는 OpenPyX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고요.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을 읽고 쓰는 것이 다 가능하고 여러 고급 기능도 제공이 되어서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OpenPyXL 라이브러리는 엑셀 2010 이후 버전의 파일부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만약 업무에서 사용하시는 엑셀이 2010보다 이전 버전이다 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엑셀XX 라이터나 XLRD, XLWT 등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버전의 파일을 사용해야 한다 하면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고요. 엑셀 2010 이후 버전이다 하시면 저희가 지금 다루는 OpenPyX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OpenPyX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가 앞에서 파일이나 폴더 다루기에서 사용한 OS 라이브러리나 셔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내장 프로그램 중 하나, 즉 파이썬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설치하는 과정은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장에서 사용할 OpenPyXL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내장 라이브러리가 아닌 외부의 라이브러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외장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실 때는 설치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줘야 파이썬에서 다룰 수 있거든요. 이 외장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는 pip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 pip 명령어는 이 주피터 노트북뿐만 아니라 명령 프롬프트에서 라이브러리를 직접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pip 명령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pip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pip 하고 install 입력하고 그 뒤에 open pyxl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됩니다. 같이 한번 실행해보면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라는 이 문구가 나오면서 이미 이 패키지가 설치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와 같이 나왔지만 만약 처음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설치가 완료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점이 만약 주피터 노트북을 최신 버전이 아니라 이전 버전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신다면 그냥 PIP를 사용해서는 설치가 안 되실 거예요. 원래 이 PIP 명령어는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되는 파이썬 명령어가 아니라 시스템 명령어거든요. 예전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어가 시스템 명령어다라는 걸 따로 지시를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이 느낌표를 넣어줬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만약 이전 버전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앞에 느낌표를 입력하시고 pip install openpyxl 이렇게 입력하셔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모두 다 오픈PyXL 라이브러리를 잘 설치하셨으면 저와 함께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설치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우리는 엑셀 파일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워크북이라는 객체를 먼저 생성할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엑셀에서도 엑셀 파일 하나를 워크북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 워크북 안에
각각의 시트, 워크 시트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파이썬으로도 동일하게 워크북 객체를 생성한 다음 우리가 입력할 워크 시트를 선택하고 그 시트에 어떤 셀에 입력을 할 것인지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저희는 수강생 언더바 정보라는 워크 시트에서 A1 셀에 이철수라고 데이터를 입력을 해본 다음 전체 그 엑셀 파일, 우리가 생성한 엑셀 파일을 수강생 언더바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볼 거예요. 자, 이 단계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워크북 객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오픈PyXL은 엑셀 파일을 객체로 다루기 위한 워크북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오픈PyXL 라이브러리에서 이 워크북 클래스를 지정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오픈PyXL에서 임포트 워크북 클래스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워크북 클래스를 불러온 다음 이 불러온 워크북 클래스로 워크북 객체를 생성할 거예요. 워크북 객체는 이렇게 워크북으로 워크북 클래스를 사용해 워크북 객체를 생성할 거고요. 이거를 wb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줄게요. 그 다음 이 워크북에서 워크시트 어떤 시트에 작업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워크북 객체를 생성하면 시트, 영어로 SHET라는 이름의 기본 시트가 하나 생성이 돼요. 우리가 엑셀 파일을 생각해보면 새로운 엑셀 파일을 생성하면 기본 시트가 하나 생성이 되잖아요. 열리잖아요. 그 시트가 파이썬으로 엑셀 파일을 생성할 때도 동일하게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본적으로 생성된 시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워크북 객체에서 액티브라는 속성을 활용할 거예요. 이 액티브는 워크북 객체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트를 나타내는 객체를 반환하는 속성이에요. 즉, 이미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시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활성화된 시트도 그 한 시트밖에 없겠죠. 그 시트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 시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처음 생성했기 때문에 시트가 하나라서 그냥 그 시트를 선택할 때 액티브 속성을 사용하면 되지만 만약에 뒤에서 다룰 거지만 이미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액티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활성된 시트를 불러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액티브는 진짜 활성화된 시트를 가지고 오는, 선택하는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트를 선택해 준 다음 우리는 WS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시트까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는 시트 제목을 수강생 정보라는 제목으로 설정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트 제목을 바꿔줄게요. 우리가 선택한 시트 WS에서 타이틀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워크시트의 제목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에 수강생 정보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시트를 선택했고 시트의 이름까지 변경을 해줬어요. 그 다음 할 일은 A1 셀에 이철수라고 입력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A1 셀을 선택해 볼게요. 워크시트에서 특정 위치의 셀을 선택할 때는 워크시트를 선택한 다음 셀 주소를 이렇게 대괄호 안에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주면 돼요. 여기에 셀 주소란 A1, B2와 같이 열과 행을 붙여서 쓴 문자열을 의미하고요. 엑셀을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A1 셀, S2 셀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A1 셀에 입력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A1을 넣어주고 여기에 이철수 이렇게 입력할 값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마지막으로 할 일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강생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엑셀 파일을 저장하는 거지 우리가 엑셀 파일을 저장할 때 시트를 저장하진 않잖아요. 전체 엑셀 파일을 저장하는 건데 그럴 때는 이렇게
워크시트에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워크북, 다시 워크북 단위로 가는 거예요. 워크북에서 save 함수를 사용해 파일을 저장합니다. 저장할 때는 뭐 같은 경로라면 그냥 파일명만 넣어주면 되고, 만약 다른 경로라면 경로까지도 포함해서 넣어줘야겠죠. 우리는 같은 경로에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수강생 리스트 그리고 확장자까지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이 워크북, 이 엑셀 파일에서 하는 작업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워크북을 닫아줘야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 텍스트 파일이나 CSV 파일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파일을 열어준 다음 닫지 않으면 계속 그 시스템이 이거를 열어둔 상태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리소스가 계속 거기에 할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스템 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일을 제대로 닫지 않으면 파일 시스템에서 변경사항이 뭐 즉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파일을 작업한 다음에는 이 객체, 워크북 객체를 클로즈를 호출해 닫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코드를 실행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문제없이 실행이 됐고요. 해당 위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수강생 리스트라는 파일이 생성된 게 보이시죠? 이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1 셀에 문제없이 이철수라고 데이터가 입력이 됐고 워크시트의 이름도 수강생 정보로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코드가 실행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계속 이 마이스터디 경로에서 작업을 실행하잖아요. 코드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한 챕터, 한 장이 끝나면 그 챕터에서 사용했던 그 파일이, 예제 파일이나 생성했던 파일들을 다 지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다음 장 실습을 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선택사항이니 편하신 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조금 전에는 그냥 하나의 셀에 데이터를 입력했잖아요. 그런데 엑셀 데이터를 입력할 때 꼭 하나의 셀에만 입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하나의 셀에만 입력이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야 되니까 굉장히 번거롭겠죠. 여러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한 행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또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행에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넣는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append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에 그 리스트를 전달해주면 행에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append라는 함수는 사실 오픈PY 엑셀의 워크시트 클래스에 속한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편의상 함수와 메서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함수라고 통일해서 부를 거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 데이터를 한 행에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만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워크북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고 활성화된 시트를 선택해준 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트 제목은 수강생 정보로 넣어줄게요. 그 다음 입력할 데이터를 리스트로 만들어줄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행 헤더라고도 하고 열 제목이라고도 하죠. 그 표에 헤더를 넣어줄 거예요. 번호 첫 번째는 번호, 두 번째는 이름, 세 번째는 과목.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 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준 리스트를 append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append 함수가 시트에
이 행을 추가하는데 append 함수는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을 찾아요. 그리고 그 다음 행에 값을 입력하는 함수예요. 지금은 저희가 시트를 처음 생성했잖아요. 그러면 입력되어 있는 행이 아무것도 없겠죠. 따라서 가장 첫 줄에 번호, 이름, 과목 차례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에도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번에는 row라고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숫자 1, 그리고 이철수, 수학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준 다음 마찬가지로 append를 사용해 이 리스트를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append를 호출했을 때 첫 번째 행에 이미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그 다음 줄 두 번째 행에 이 로우 리스트에 저장된 요소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행 단위로 append를 사용해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새로운 시트도 추가해 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트를 추가할 때는 create sheet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시트를 추가하는 건 시트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워크북 단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트에 시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엑셀 파일에 시트를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워크북 이 객체에서 create sheet를 사용합니다. 시트 제목은 하나는 중간평가 동일하게 함수를 사용해서 두 번째는 기말평가 이렇게 두 개의 시트를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생성된 파일을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는 방식은 아까와 동일하고요. 수강생 리스트.셀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 마지막 꼭 닫아주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저장되어 있던 수강생 리스트 파일이 다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돼서 저장이 됐을 거예요.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첫 번째 줄에는 번호, 이름, 과목, 두 번째 행에는 1, 이철수 수학이라는 데이터가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중간평가 시트와 기말평가 시트도 이렇게 생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한 번에 한 행의 데이터를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봤는데 이걸 다시 확장시켜서 이번엔 한 번에 여러 행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행마다 입력할 데이터를 리스트로 만들고 그걸 append 함수에 전달하면 그 행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할 각 행에 입력할 데이터를 이중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포문으로 리스트를 순회해서 append 함수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여러 행에 입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워크북 엑셀 파일을 만들어 줘야겠죠? 워크북 객체를 만들어 준 다음 활성화된 시트를 선택하고 제목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10가지는 동일하고요. 번호, 이름, 과목 이거 처음에 앞에서 한 것처럼 append 함수로 그냥 하나를 넣어 줄게요. 그 다음 행 단위로 출과할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번에는 row에 그냥 하나의 리스트가 아니라 이중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의 행에는 1, 이철수, 수학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이중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이 이중 리스트를 포문을 사용해서 순회를 할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면 row에 저장되어 있는 이 이중 리스트에서 첫 번째 요소는 이 첫 번째 행에 입력할 이 첫 번째 리스트가 될 거고 두 번째 요소는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는 이 세 번째 리스트, 내부 리스트가 될 거예요.
이걸 하나씩 가져온 다음 워크시트에 append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 다 완료가 되면 수강생 리스트로 저장하고 받아주겠다.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수강생 리스트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번호, 이 첫 번째 헤더 열,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데이터 열들이 다 입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겠죠. 앞에서는 행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행 단위가 아니라 열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행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었던 append 함수와 달리 열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열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할 때는 그 열에 해당하는 셀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열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할 일들도 많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열 단위로 각 셀에 접근해서 입력하는 방식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방법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셀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셀 함수는 엑셀 시트에서 특정 셀에 접근을 하거나 해당 셀 값을 설정하는 함수인데요. 이 셀 함수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로우로 행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컬럼 매개 변수로 열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alue라는 매개 변수로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매개 변수로 어떻게 열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냐 하면요. 이 셀 함수로 열 번호는 고정을 해놓고 행 인덱스만 바꿔주는 거죠. 즉, 열은 A열로 지정을 해둔 다음에 로우를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바꿔주면 한 열에 포함된 그 셀들을 각각 접근할 수 있고 그 셀에 값을 입력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셀 함수를 포문과 조합을 해서 반복해서 행의 숫자만 늘려가면 자동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셀 함수를 같이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워크북 객체를 생성해주고 똑같이 시트까지 선택을 해준 다음 마찬가지로 시트 제목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열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이철수, 김미소, 최학준 이렇게 그 해당 열에 입력할 데이터를 리스트로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포문으로 사용해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 건데요. 이때는 enumerate라는 함수를 같이 사용해줘야 돼요. 먼저 이 enumerate라는 함수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 enumerate라는 함수는 반복할 수 있는 객체를 전달받아서 인덱스와 값의 튜플 형태로 반복할 수 있는 객체를 반환하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번 실제로 이걸 같이 사용해서 파악을 해볼게요. 이렇게 fruits라는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바나나, 딸기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enumerate를 사용해서 인덱스와 값을 추출할 거예요. 이걸 포문으로 순회하면서 인덱스는 가져와서 idx라는 변수에 할당하고 값, 이 사과, 바나나, 딸기에 해당하는 그 값은 가져와서 fruit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각각 출력을 해서 보기 쉽게
해볼게요. 이 상태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여기 in이 빠졌네요. 이 in과 같이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다시 코드를 실행해보면 이 enumerate를 사용했을 때 첫 번째 사과라는 값을 가져와서 fruit에 넣고 이거는 첫 번째에 있는 값이잖아요. 즉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0이 idx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회하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나나라는 값이 두 번째 출력이 되고 인덱스가 1이 되겠죠. 0, 1, 2 순서니까. 그리고 마지막엔 2, 딸기라는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즉 이렇게 인덱스와 값을 같이 반환하는 함수가 enumerate이고요. 이때 반환하는 형태가 튜플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enumerate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에서 또는 다른 반복할 수 있는 객체에서 이 값과 인덱스가 같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셀 함수로 특정한 열의 각 행을 반복해서 접근할 때도 그 행의 값을 이 리스트의 각 요소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가져와서 입력할 수 있게 할 거예요. 따라서 enumerate이라는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 처음에는 이철수와 0을 반환할 거고 두 번째는 1과 김미소 그 다음에는 2, 인덱스 2와 최학준 값을 반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인덱스와 값 인덱스는 i의 반환이 i의 할당이 되고 값은 value의 할당이 될 건데 이 값은 해당 셀에 입력할 때 사용하면 되고 인덱스는 행 인덱스 우리가 그 엑셀에서 각 셀에 행 번호를 넣어줄 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걸 코드로 옮겨보면 엑셀 셀 함수를 사용할 건데 먼저 행 인덱스를 매개 변수 로우에 넘겨주면 돼요. 로우라는 매개 변수에 i 플러스 1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그냥 i가 아니라 플러스 1이 들어간 이유는 엑셀 프로그램을 실제 열어보면 엑셀은 0행이 있지 않고 시작하는 행이 1행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반환되는 0을 그대로 넣으면 행이 없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준 거고요. 이 행 인덱스를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 열 인덱스는 1로 고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value 그 값에는 여기서 전달받은 그 값을 넣어라. 이렇게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 확인을 해보기 위해 수강생 리스트로 저장을 해봅니다. 자, 파일을 다시 열어볼게요. 파일을 열어보면 이번에는 A열의 1, 2, 3행에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여기서 열은 1, 즉 A열로 고정을 했고 로우는 0, 1, 2 순차적으로 행번호가 증가하는데 거기에 1을 더했으니까 각각 1행, 2행, 3행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 값이. 따라서 이러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셀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봤어요. 이 openpyx를 사용하실 때는 지금 이 수강생 리스트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저희가 계속 파일을 덮어 쓰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에서 저장했던 파일을 열어둔 채로 다음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열었던 파일을 닫아준 다음에 다음 코드를 실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번거롭다 하시면 그 이름을 뭐 수강생 리스트 2, 수강생 리스트 3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저장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볼게요. 열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또 다른 방법은 셀 주소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앞에서 셀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 A1 셀에 입력하려면 워크시트를
선택해준 다음 이렇게 대괄호로 셀 주소를 입력해서 셀을 지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방식을 응용해서 그 특정 열에 모든 셀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채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enumerate 함수를 같이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열 단위로 입력할 데이터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줬어요. 이번에도 enumerate 함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리스트를 enumerate에 전달을 해주고 이 리스트에 포함된 값을 각각 가져오면서 인덱스를 같이 반환하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반환받은 인덱스를 셀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할 거고요. i+1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다음 value. 자, 지금 어떻게 쓴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B1 셀에 입력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B1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 B2 셀에 입력할 거면 B2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B가 들어간 거예요. 이 B는 B열을 의미하고요. A열로 당연히 해도 되지만 앞에서 저장한 것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번엔 B열을 이렇게 선택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 저희 앞에서 이거 사용한 적 있죠? F스트링 포매팅 방식이고요. 이 문자열에 원하는 그 값을 넣기 위해서 이 F스트링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입력할 값은 i+1, 즉 여기서 가져온 i를 행 주소 1, 2에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F스트링으로 값을 넣어준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면 첫 번째 값이 들어왔을 때는 i가 0이니까 B1이 되겠죠. 즉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B2, 그 다음은 B3 이렇게 셀 주소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정한 다음 그 값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저장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열어보면 이번에는 B열에 잘 입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그냥 팁을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B열로 이렇게 열 이름을 사용했지만 열 이름을 번호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반대로 어떤 번호에 해당하는 열 이름이 뭔지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이 오픈PY 엑셀에서 그 열 이름과 번호를 변환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PY 엑셀 utils 셀에 포함된 getColumnLetter라는 함수랑 columnIndexFrom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이름 자체에서도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죠. 이 getColumnLetter에서는 열 번호를 전달해서 열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이 columnIndexFromString은 열 이름에서 열의 번호를 얻을 수 있는 함수입니다. 한번 같이 실행을 해볼게요. from openpyexcel 이 함수를 사용해 보기 위해서 먼저 이 함수를 각각 불러와 볼게요. 여기서는 함수 호출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를 직접 지정해서 불러온 거고요. 아니면 openpyexcel 한 다음에 여기서처럼 utils cell.get 이렇게 모듈을 입력한 다음 함수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는 함수를 지정해서 불러왔어요. 열 이름을 한번 얻어볼 텐데요. 인덱스라는 변수에 16을 할당해줍니다. 즉 16번에 해당하는 열 이름이 뭔지를 열 번호 16의 열 이름이 뭔지를 찾아볼 거예요.
알기 쉽도록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거고요. 출력하는 값은 컬럼, 레터, 인덱스. 이렇게 인덱스 열 번호를 전달해서 함수를 호출합니다. 반대로 열 번호를 얻는 방법도 살펴볼게요. int 열 이름 ab의 열 번호 이렇게 한 다음에 column index from string ab 이렇게 코드를 실행하면 열번호 16에 해당하는 열이름은 P이고 열이름 AB에 해당하는 열번호는 28이다. 이렇게 바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열번호와 열이름 간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함수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열 단위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마지막 방식을 알아볼 텐데요. 바로 이터콜스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이터콜스 함수는 특정 범위의 열을 순차적으로 순회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예요. 이 함수에 매개 변수를 전달해서 순회할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요. 매개 변수들은 다음과 같아요. min, call, max, call, min, row, max, row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으로 대강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최소 열이잖아요. 시작할 열, 그 범위가 시작될 열을 의미하고 max, call은 최대의 열 번호니까 몇 번째 열까지 그 열의 범위를 이렇게 min과 max, call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min로, max로도 마찬가지겠죠. 반복할, 순회할 그 행의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즉 여기서 min콜 1, max콜 2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첫 번째 열부터 두 번째 열까지의 열 객체이고 min로 1, max로 3은 각 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을 앞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각 열의 첫 번째 행부터 세 번째 행까지의 셀 객체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이터콜스 함수를 호출하면 순회할 열 범위가 지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정이 될 때 그냥 전체 열이 통째로 반환이 되는 게 아니라 열 단위로 각 열 객체가 포함된 콜 셀스 객체가 반환이 됩니다. 이거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터콜스 함수를 실행하면 콜 셀스 객체가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이 파란색 영역이 콜 셀스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객체 안에 A열 객체, 여기서는 두 번째 열까지 했으니까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의 객체가 반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즉 A열 객체와 B열 객체가 이 콜 셀스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각 열의 객체에는 1행부터 3행까지 셀 객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즉 A열 객체에는 A1 셀, A2 셀, A3 셀 객체가 있고 B열 객체에는 B1 셀, B2 셀, B3 셀 객체가 포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반환된 범위 안에 열 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한번 실제 코드로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먼저 앞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강생 정보까지는 동일하게 가져와 볼게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중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왜 이중 리스트를 만드냐면 열 단위로 데이터를 반복해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열 범위에 입력할 내용을 또 리스트 하나로 만들고 두 번째 열에 입력할 내용을 또 다른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리스트들을 포함하는 전체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중 리스트로 만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열에 입력할 데이터를 리스트로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 내부 리스트에는 두 번째 열 B열에 입력할 리스트를 또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할 내용들을 이중 리스트로 만든 다음
우리가 interpolse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범위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첫 번째 열부터 maxcall, 두 번째 열까지. 행은 minrow, 첫 번째 행부터 maxrow, 세 번째 행까지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순회할 수 있는 범위가 반환이 되잖아요. 아까 그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core cells 객체가 반환이 되는데 그 반환되는 객체를 data cells라는 변수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 셀스 객체를 enumerate 함수에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enumerate 함수와 같이 사용하면 인덱스와 값이 반환이 되잖아요. 이 데이터 셀스는 아까 그 core cells 객체라고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큰 범위에서는 A열 객체와 B열 객체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즉, 이 데이터 셀스를 순회하는 거예요. 포문으로 순회하면 A열 객체와 B열 객체에 각각 접근할 수 있고 A열의 인덱스인 0, B열의 인덱스인 1이 반환이 되는 거죠. 그거를 idx라는 변수에 그 인덱스를 할당해주고 각 열 객체들은 core cells에 반환을 하는 거예요.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포문으로 이중 포문으로 반복을 할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enumerate을 먼저 써줄게요. enumerate에 core cells를 넣어주는 겁니다. core cells는 여기서 반환된 거죠. 즉 A열 객체를 처음에는 A열 객체가 여기에 들어올 거고 모든 순위가 끝나면 두 번째는 B열 객체가 들어오겠죠. 즉 열 객체를 다시 한번 enumerate에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포문과 함께 조합해서 사용을 하면 지금 첫 번째 순회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core cells에는 A열 객체가 들어있겠죠. A열 객체를 포문으로 순회를 해주면서 인덱스 번호와 셀을 각각 여기에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A열 객체를 순환한다는 건, 순회한다는 건 A1 셀, A2 셀, A3 셀, A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에 해당하는 그 셀들을 각각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 접근한 그 셀이라는 변수에 할당하고 그 셀의 행 인덱스를 로우 인덱스라는 변수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셀에는 각 셀 객체가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각 셀에 접근하면서 밸류 속성으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될 값은 아까 저희가 데이터라는 이중 리스트를 만들어줬잖아요. 이중 리스트에서 그 값을 하나씩 가져올 건데 A열은 첫 번째로 순환할 때 그 열 객체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 콜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이 이중 리스트에서 접근을 해주면 그 열에 해당하는 내부 리스트에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즉, 그 실제 순회 중이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첫 번째 순회 중인 단계에서는 코어 인덱스가 0이잖아요. A열의 객체 순회 중인 거니까 그 0이면은 데이터에서 이 이중 리스트 데이터에서 0을 선택하면 이 첫 번째 A열에 입력할 이 첫 번째 내부 리스트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코어 인덱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로우 인덱스를 여기에 할당을 해주는데 그 이유는 지금 데이터 콜 인덱스로 내부 리스트 선택이 됐으면 그 안에서 몇 번째 요소를 넣을 거냐. 각 셀 객체, 각 셀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순서대로 선택을 해서 그 셀에 입력할 값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기 편하시도록 이미지로 만들어 봤고요. 이걸 보시면 왜 콜 인덱스가 여기 들어가고 로우 인덱스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마지막에 수강생 리스트로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된 파일을 열어보면 각 열에 입력할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엑셀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만들고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행단위나 또는 열 단위로 여러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는 방식들을 살펴봤어요. 다음번에는 한번 이미 기존에 만들어둔 데이터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